동시이행의 항변권, 여기서 항변이란 것은 거절의 의미예요. 거절할 수 있는 권리죠. 이행을 거절할 수 있는 권리입니다. 어떠한 경우냐면요. 이 세 가지 요건을 충족을 해야 되죠. 이 경우에는 이행을 거절할 수 있고요. 이러한 경우 동시이행의 항변권은 임의 규정입니다. 따라서 당사자 간 특약에서 달리 정하는 그 특약도 유효합니다. 동시이행 항변권의 첫 번째 요건, 쌍무계약일 것. 편무계약이면 안 된다는 거죠. 왜 그러냐면요. 대립되는 두 당사자가 있어요. 상호 간의 의무가 있어야 됩니다. 즉 쌍무계약에서 문제되는 거예요. 두 번째 요건, 상대방의 채무가 변제기에 도래했어야 합니다. 그래야지만이 이행 의무가 발생하는 것이죠. 만일에 채무 변제기가 도래 전이라면 아직은 이행할 의무가 발생하지 않았기 때문에 그래요. 따라서 변제기에 도래해야지만이 동시이행의 항변권이 발생하는 겁니다. 세 번째 요건, 상대방이 이행 없이 이행을 청구할 것. 만일 이 부분에서 상대방이 이행을 했다면요, 우리는 이행 거절을 못하고 이행을 해줘야 되는 거죠. 우리도 이행해야 될 의무가 있는 거예요. 이때는 거절을 하는 게 아닙니다. 즉 항변하는 게 아니에요. 왜냐하면 상대방은 이미 이행을 했어요. 쌍무계약에서. 그럼 나도 이행을 해야 되죠. 따라서 동시 이행의 항변권, 즉 거절권이 발생하려면 상대방이 이행 없이 이행을 청구해야 된다는 거죠. 시험에 나오는 것은 이겁니다. 이게 중요해요. 이 구별, 선후 이행관계하고 또 무관한 게 있어요. 무슨 얘기냐면은 동시 이행해야 되거든요. 그런데 선후 이행관계, 즉 먼저 이행해야 될 게 있어요. 또 나중에 이행해야 되는 거, 그런 게 있단 말입니다. 실제 문제에서 동시 이행 문제인지 선후 이행관계 문제인지를 먼저 파악을 해야 되고요. 두 번째는 동시 이행과는 아무 관계가 없는 그런 내용이 또 있어요. 이 내용에 대해서 실제 기출문제 풀이 과정에서 우리가 또 살펴보기로 하고요. 동시 이행관계에는 어느 한 채무가 있는데 이게 손해배상 채무로 바뀐 경우죠. 어느 한 채무가 손해배상 채무로 바뀐 겁니다. 다만 전제 조건이 있었죠. 동일성이 유지되고 있답니다. 즉 동일하다는 것이죠. 그 경우에는 동시 이행관계로 봅니다. 동시 이행관계에 있는 어느 한 채무의 이행 불능으로 인한 손해배상 채무, 이 경우는요, 이 채무가 손해배상 채무로 동일성을 유지했다, 이렇게 되기 때문에 동시 이행관계에 있는 겁니다. 처음 보고 이해가 잘 안 될 거예요. 문제풀이 속에서 점점 익혀가는 방향으로 하십시다. 다음 중 동시 이행의 항변권이 인정되지 않는 계약은, 동시 이행의 항변권이 인정이 되려면 쌍무계약이어야 되죠. 교환계약은 주고받고죠. 쌍무계약입니다. 환매는 이런 것이죠. 처음에 환매 특약부 조건으로 팝니다. 그리고 환매 조건이 충족이 됐어요. 그러면 다시 사오는 거죠. 다시 사올 때 그냥 사오는 게 아니죠. 줄 것 주고 받을 것 받는 거죠. 즉 쌍무계약입니다. 무상소비대차, 이 말은 무이자 소비대차거든요. 소비대차 뭐죠? 생활비에 쓰겠다고 돈 100만원 빌린 거죠. 그러나 이자가 없답니다. 즉 이 경우는 편무계약입니다. 따라서 동시이행 항변권 인정되지 않아요. 만일에 이를 이자부 소비대차 이렇게 했다면 뭐가 되죠? 이 경우는 쌍무계약이 되는 거죠. 돈을 빌렸어요. 이자를 냅니다. 즉 쌍무죠. 임대차는 쌍무입니다. 살 집을 빌리고 돈을 주잖아요. 임대료. 따라서 쌍무계약이에요. 도급, 도급공사, 즉 노동력 등 그리고 재료를 공급하죠. 그리고 돈을 받죠. 쌍무입니다.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동시 이행관계에 있는 경우를 모두 고른 것은 다툼 있음 판례에 따른 기억, 임대차 계약 종료에 따른 임차인의 임차 목적물 반환 의무와 임대인의 권리금 회수 방해로 인한 손해배상 의무. 우리가 보는 것은 지금 동시 이행관계에 있냐를 보는 거예요. 임대차 계약이 종료가 되면요, 임차인은 즉 세입자는 그간 살던 집을 반환해줘야 되죠. 집을 비워줘야 되죠. 그리고 임대인은 뭘 해야 되죠? 보증금을 돌려줘야 되죠. 이 두 개가 동시 이행관계입니다. 그러나 임대인의 권리금 회수 방해로 이 권리금은 아무 상관이 없어요. 이건 무관입니다. 왜 그러냐면요, 이 권리금은 이런 것이죠. 현재 살고 있는 구임차인이 앞으로 들어올 새로운 임차인으로부터 받을 돈이잖아요. 따라서 임대차 계약 종료에 따른 임차인의 목적물 반환 의무와 임대인의 권리금 회수 방해로 인한 손해배상 의무는 아무 관계가 없습니다. 따라서 동시 이행 관계가 없어요. 니은, 임차권 등기 명령에 따라 행해진 임차권 등기의 말소 의무와 임대차 보증금 반환 의무. 자, 임대차 보증금 반환 의무는 지금 집주인이죠. 집주인이 가지고 있는 의무입니다.
임차권 등기 말소음은 누구죠? 세입자죠. 임차권 등기 언제 하죠? 집주인이 돈을 안 돌려줘서 한운 수 없이 법원 명령 받아서 지금 한 그런 상태거든요. 그리고 세입자는 현재 다른 집으로 이사가 있는 상태예요. 이 경우에는 이미 집주인이 돈을 한 번 안 준 적이 있기 때문에, 아니면 집주인이 연락이 안 된다든가 행방불명이라든가 그런 상황이에요. 따라서 이 경우에는 법원에서는요, 집주인 네가 먼저 보증금을 돌려줘라 이렇게 되는 겁니다. 이게 바로 선이행 의무인 거예요. 그러고 나서 돈 받고 나서 임차권 등기 말소를 해주는 겁니다. 이거는 후 의무입니다. 후행 의무. 따라서 선후 이행관계이지 동시 이행관계는 아닙니다. 디귿, 구분서유적 공유관계 해소로 인하여 공유지분권자 상호간에 발생한 지분 이전 등기 의무. 공유지분권자 상호간의 지분 이전 등기 의무는요, 쌍무계약입니다. 구분소유적 공유는 이런 것이죠. 관계필지에 대해서 내부 관계에서만 이 부분을 나눠가지고 여기는 A만 독점적으로 사용하고 이 부분은 B만 독점적으로 배타적으로 사용하겠다 이런 거였거든요. 그러한 독점적 상태를 해소한답니다. 즉 없앤답니다. 칸막이를 없애는 거거든요. 따라서 지분권자 상호간에 지분 이전 등기를 해줘야 되는 겁니다. 그 의무가 쌍무계약입니다. 동시 이행관계에 있는 것을 모두 고른 것. 특약은 없으며 판례에 따름 기억. 매매계약입니다. 쌍무계약이죠. 매도인의 의무, 매수인의 의무는 쌍무계약입니다. 니은, 임대차 종료 시 임대인의 보증금 반환 의무와 임차인의 임차물 반환 의무. 쌍무계약이죠. 디귿, 매도인의 토지거래 허가 신청 절차에 협력할 의무와 매수인의 매매 대금 지급 의무는 동시 이행관계가 있을 수가 없습니다. 토지거래 허가를 득한 후에 계약 체결하는 거죠. 계약 체결하고 나서 매매 대금을 지급하는 겁니다. 토지거래 허가 받는 게 먼저고 계약 체결하는 것은 그 후의 일이에요. 왜 그러냐면 법에서 토지거래 허가 없이 계약 체결하면 2년 이하 징역 등으로 처벌하죠. 따라서 토지거래 허가 이 부분이 먼저입니다. 동시이행관계가 아니에요. 동시이행 항변권 틀린 것은 다툼 있음 판례에 의함 쌍무계약이 무효가 되었다. 즉 해제의 경우죠. 이 경우 상호간에 줄 것 주고 받을 것 받죠. 각 반환 의무는 동시이행관계입니다. 2번, 일방의 책임 있는 사유로 채무 이행이 불능으로 되었다. 즉 이행불능이죠. 그 채무가 손해배상 채무로 바뀐 거죠. 그렇다면 동시이행관계입니다. 소멸이 아니고 동시이행관계에 있어요. 일방의 채무가 뭘로 바뀐 거죠? 손해배상 채무로 바뀐 거죠. 이 경우에는 판례는 동일성이 있다고 봤어요. 2번 지문은 좀 암기성을 요합니다. 자주 보면서 익히세요. 일방의 책임 있는 사유로 채무 이행이 불능으로 되었다. 즉 이행불능 문제가 있어요. 그렇다면 그 채무는 손해배상 채무로 바뀌게 된다는 거죠. 이러한 경우는 동일성 유지로 봅니다. 따라서 동시 이행관계에 있어요. 3번, 상대방의 이행 제공이 없다 하면은 그러면은 나도 이행을 안 해도 되죠. 즉 이행 거절 가능합니다. 항변권이 있는 거예요. 동시 이행에 항변권이 있습니다. 즉 권리가 있는 거예요. 따라서 채무자가 이행기에 채무를 이행하지 않더라도 이행 지체 책임은 없죠. 항변권이 있기 때문에 지체 책임은 없습니다. 더 줄이면요, 권리가 있기 때문에 책임이 없습니다. 4번, 상대방이 채무 내용에 쫓은 이행을 제공했다면 그러면 나도 이행을 해야 되죠. 따라서 항변권 행사할 수는 없어요. 상대방이 이행을 했기 때문에 그래요. 5번, 이 문구 기억하셔야 돼요. 상대방의 이행이 곤란할 현저한 사유가 있으면요, 나는 채무 이행을 거절할 수 있거든요. 이 말은 뭐냐면요, 상대방의 이행이 곤란할 현저한 사유, 상대방이 곧 망조가 보인다는 겁니다. 망할 징조가 보이는 거예요, 상대방에게. 그러면 나는 이행을 거절할 수 있는 거거든요. 이를 유식하게 불안의 항변권이라 그래요. 이게 더 어렵죠, 말이. 네가 망할까봐 내가 불안하니까 너에 대해서 이행을 거절할게. 그러한 권리입니다. 불안의 항변권이라 그래요. 자, 불안의 항변권이 있는 경우에는요, 선이행 의무를 부당하는 당사자 일방이라도 마찬가지예요. 원래는 내가 먼저 이행하게 돼 있었어요. 그 경우에도 상대방의 망조가 보이면은 나는 그 이행을 불안하니까 거절할 수 있는 겁니다. 동시이행의 항변권 틀린 것은 쌍방의 채무가 별개의 계약에 기했다는 거죠.
이 경우에는 원칙상 동시이행 항변권이 안 되거든요. 그러나 특약에 의해서 동시이행 항변권이 발생할 수도 있습니다. 기억하는 방법, 동시이행 항변권에 대해서는 임의 규정이라고 그랬죠. 당사자 간 달리 정할 수도 있었던 거예요. 그 연장선에서 특약이 가능하다, 이렇게 기억하는 것도 낫습니다. 따라서 별개의 계약이면 원칙상 동시이행 항변권 없지만 특약에 의해서 항변권이 발생할 수도 있다, 이렇게 외우는 거예요. 2번, 동시이행관계에 있었어요. 그런데 어느 일방에 채권 양도가 있었답니다. 그 경우 동일성이 그대로 유지가 되는 거예요. 그렇다면 동시이행관계도 그대로 존속합니다. 동일성 인정되기 때문에 그렇죠. 3번, 동시이행 항변권의 인정 근거거든요. 자, 어떤 게 있는가 보죠. 공평 맞고요. 신의측이 있고 그러한 채무가 서로 대가적 의미로 관련되어 있을 것을 요한다. 이 지문 눈에 한번 익혀두면 될 겁니다. 4번, 가압류 등기가 있는 부동산 매매 계약에서 특약이 없는 한 우리는 보고 있는 게 동시이행 항변권이죠. 매매 계약, 이게 중요합니다. 쌍무 계약입니다. 이 경우 매도인, 매수인의 의무가 있죠. 자, 매도인의 의무 보니까 소유권 이전 등기 의무와 가압류 등기 말소 의무, 그리고 매수인은 대금 지급 의무죠. 매수인은 살 사람은 돈 주고 팔 사람은 소유권 이전해주고 그러면 되는 거죠. 동시이행 관계입니다. 그리고 가압류 등기가 있다면 그 가압류 등기는 말소해줘야 된다는 거죠. 5번, 경매가 무효가 됐답니다. 그러면은 복잡한 얘기가 나올 수밖에 없어요. 이미 소유권 이전됐던 거 이전 등기 말소해야 되고요. 경매 대가 받았던 그 배당금 반환 의무 등 복잡한 얘기가 나오는 거예요. 그런데 문제에서 물어본 것은 우리는 동시이행 항변권이죠. 따라서 우리는 동시이행 항변권 여부만 보면 됩니다. 경매는요, 쌍무계약입니까? 쌍무계약이 아니죠. 계약이 아니죠. 법원이 법률 규정에 의해서 진행했던 것이죠. 따라서 이 부분을 읽을 필요도 없이 동시이행관계 없습니다. 동시이행관계 판례에 따름 기억, 임대차 계약 기간이 종료가 됐어요. 그러면은 보증금은 돌려줘야 되고 살고 있는 집은 반환해야 되죠. 이 두 개는 동시이행관계에 있습니다. 쌍무계약이죠. 쌍무계약이 종료도 마찬가지입니다. 니은, 피담보 채권 변제 의무와 근저당권 설정 등기 말소 의무는요, 피담보 채권, 즉 채권 변제가 선이행 의무입니다. 돈을 먼저 갚아야 근저당권을 말소해 주는 거예요. 암기하세요. 피담보 채권 변제가 우선입니다. 디귿, 토지거래 허가 신청, 이게 항상 선이죠. 먼저 돼야 되죠. 허가를 먼저 받고 나서 계약 체결하고 돈 주고 그런 거예요. 만약에 허가 없이 계약 체결하거나 대금을 주고받으면요, 처벌받습니다. 리을, 토지 임차인이 건물 매수 청구권을 행사한 경우, 자, 행사를 누가 했죠? 건물주가 행사한 거죠. 누구에게요? 토지주에게요. 건물주가 자기 건물을 토지주에게 사가라고 그런 겁니다. 그러면은 이 경우에는 일반 매매와 똑같이 보면 됩니다. 건물 넘기고 등기까지 넘기고 반대쪽에서는 돈 주면 되죠. 이 경우는 동시이행관계에 있습니다. 동시이행관계 있지 않은 것은 판례에 따름 1번, 계약 해제를 했어요. 그러면은 원상 회복 의무가 있죠. 쌍방의 의무죠. 따라서 동시이행관계입니다. 2번, 구분소유적 공유관계를 해소하게 되면요, 공유지분권자 상호 간에는 지분 이전 등기 의무가 있어요. 상호가 아니죠. 쌍방이죠. 따라서 동시이행관계에 있습니다. 3번, 전세권이 소멸했다. 예를 들면은 전세기간이 만료됐어요. 그러면은 전세권자하고 설정자는 상호 간에 줄 것 주고 받을 것 받으면 됩니다. 쌍무계약이에요. 동시이행관계 있죠. 4번, 근저당권 실행을 위한 경매를 했는데 그 경매가 무효가 됐어요. 그러면은 복잡한 이야기가 나옵니다. 그런데 우리는 뭘 하죠? 지금 동시이행관계만 보면 되죠. 이 경매는 계약이 아니에요. 쌍무계약도 아닙니다. 따라서 동시이행관계에 아무 상관이 없어요. 5번, 가등기 담보. 담보 목적으로 가등기를 친 거죠. 그러면 뒤에 가서 본등기가 나올 겁니다. 채권자의 청산금 지급 의무, 어떤 의무가 있고 또 채무자는 목적 부동산에 대한 본등기 및 인도 의무가 있다는 거죠. 채권자, 채무자 이렇게 나눠져 있어요. 이 두 개가 동시이행관계에 있느냐, 이 문제입니다. 자, 여기서 청산금 지급 이 말이 나왔으니까 담보권 실행이 된 거예요. 그러면은 청산금이 이렇게 넘어가죠. 그럼 이쪽으로 갈 거는 뭐죠? 본등기죠. 그리고 목적 부동산 인도 의무가 이쪽에 있는 겁니다. 이 두 개는 동시이행관계에 있어요. 가등기 담보법에 이 내용이 있습니다. 암기합시다.
가등기 담보 관련해서 정상금 지급 의무와 본등기 의무 사이에는 동시이행관계가 있습니다. 이해 안되면 암기하세요. 동시이행 항변권 옳은 것은 다툼있음 판례에 따름 1번 지문은 이제는 눈에 들어오죠. 자주 봐서. 동시이행관계는 쌍방의 채무 중 어느 한 채무가 이행불능이 됐다는 거죠. 즉 어느 한 채무가 이행불능이 되어서 채무로 바뀌었어요. 어떤 채무로 바뀌었죠? 손해배상 채무로 바뀌었죠. 이 경우에는 동시이행 항변권으로 봅니다. 소멸이 아니에요. 이 경우에는 동일성 유지로 보는 것이죠. 2번 임대차가 끝났어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보존금을 반환받지 못했다는 거죠. 임차인이. 그러면은 동시이행 항변권 행사할 수 있는데 동시이행 항변권에 기하여 목적물을 점유한답니다. 그 점유가 불법 점유냐? 불법 점유 아닙니다. 따라서 손해배상 책임도 없어요. 이러한 경우에는요. 동시이행 항변권, 즉 권리입니다. 적법한 행위라는 거죠. 불법 점유가 아닙니다. 적법한 점유입니다. 동시이행 항변권에 기한 점유예요. 적법합니다. 따라서 배상 책임 없어요. 3번 동시이행 항변권은요. 법원이 직권으로 고려하지 않습니다. 주장이 있어야지만이 돼요. 원용 같은 말입니다. 당사자의 원용이 있어야지만이 법원이 고려하는 것이지 가만히 있는데 법원이 알아서 직권으로 고려 안 해줍니다. 4번 채권자의 이행 청구 소송에서 즉 채권자가 이행하라고 청구를 한 거죠. 그 경우 채무자가 주장을 하기를 동시이행 항변을 한 거죠. 네가 이행하기 전에는 나는 이행 거절하겠다. 항변권이잖아요. 그런데 이러한 채무자가 이겨버린 거예요. 그러면 채권자가 전내해가지고 전부 패소 판결일 것 같은데 그게 아니라는 거죠. 그래서 이게 시험에 나오는 건데 결론은 일부 승소 판결을 선고합니다. 일부 승소 판결의 내용은 이거예요. 원고로부터 등기 서류를 받음과 동시에 상환으로 대금을 지급하라. 즉 전부 패소해서 끝내는 게 아니라 대금을 빨리 주라는 거예요. 그리고 조건이 있었죠. 등기 서류도 받으라는 거죠. 결론적으로 동시이행 관계죠. 동시에 그랬잖아요. 이 경우에는요. 동시이행 항변이 받아들여졌다 이 말은 곧 원고 일부 승소 판결을 합니다. 내용은 아래와 같습니다. 5번 선이행 의무죠. 그러면 동시이행 관계가 아니죠. 그럼에도 불구하고 일정한 경우에는 동시이행 관계가 되는 겁니다. 어떤 경우냐면은 선이행 의무자가 이행을 지체하는 동안에 상대방의 채무에 변제기가 도래했다는 거예요. 그리고 상대방도 아직 이행을 하지 않은 상태죠. 이 경우에는 동시이행 관계가 됩니다. 만일에 선이행 의무자가 있었는데 상대방의 채무에 변제기가 도래하기 전이었다면은 선이행 의무로 끝나는 것이죠. 동시이행 관계가 아니고. 그러나 선이행 의무자라도 이행 지체하는 동안에 상대방의 채무가 변제기가 도래해버렸다면은 그때는 동시이행 관계가 된다는 겁니다. 동시이행 항변권 틀린 것은 다툼있음 판례에 의함. 계약이 해제가 되면은 소급표가 발생하죠. 원상회복 의무가 발생하죠. 그리고 손해배상 의무도 발생합니다. 어쨌든 당사자 상호 간에는 의무가 있는데 그러한 원상회복 의무는 동시이행 관계입니다. 2번 질문은 벌써 세 번째인데요. 자, 구분소유적 공유관계 해소된답니다. 그러면은 공유 지분권자 상호 간에는 의무가 있어요. 동시이행 관계에 있습니다. 3번 임차권 등기 명령에 의해서 이러한 경우에는 동시이행 관계 아니에요. 왜냐하면은 앞에서 한번 집주인이 행방불명이나 또는 집주인이 세입자에게 돈을 안 준 거예요. 따라서 이 경우에는요. 보증금 반환 의무가 먼저입니다. 즉 집주인이 돈을 먼저 줘야지만이 임차권 등기를 말소를 나중에 해주는 겁니다. 4번 일방 채권이 양도돼도 동일성 인정되면요. 동시이행 관계는 존속합니다. 5번 일방 당사자가 선이행 의무를 부담하더라도 상대방의 채무 이행이 곤란할 현저한 사유, 이 경우는 불안한 상태에 있어요. 상대방이 곧 망할 것 같아요. 그러면 나는 불안의 항변권을 행사하는 거죠. 동시이행 항변권 틀린 것은 다툼있음 판례에 의하면 1번 동시이행 항변권 배제 특약은 유효합니다. 임의 규정이기 때문에 당사자 간 특약에 의해서 배제해도 유효해요. 2번 원형이 없으면은 즉 주장이 없으면 법원은 직권 심리할 필요가 없죠. 3번 동시 이행관계에 있는 채무 중 일방 채무의 이행불능이라는 거죠. 이 채무가 뭘로 바뀌었냐면 손해배상 채무로 바뀐 거예요. 동일성 유지로 보는 거죠. 이 경우는. 따라서 동시 이행관계에 있습니다. 4번 일방의 이행 제공으로 수령 지체에 빠진 상대방은 그 후 그 일방이 이행 제공 없이 이행을 청구하는 경우
자, 지문이 좀 긴데요. 이런 사안이죠. 이만큼을 이행해야 되는데 이만큼만 이행한 거예요. 지금 일방이 이행 제공 이겁니다. 부분 이행한 거예요. 쫄딱쫄딱 지금 주고 있는 거예요. 그 후에 그 일방이 이행 제공 없이 이행을 청구를 또 했답니다. 그 경우에는요. 이 부분이 아직 안 됐죠. 그렇기 때문에 동시이행 항변권을 주장할 수 있습니다. 없다 했으니까 틀렸어요. 구분소유적 공유관계가 해소된다. 한 개의 물건에 대해서 내부적으로는 서로 독립적으로 쓰고 있다가 이러한 구획을 없애고자 하는 거죠. 그러면은 지분권자 상호 간에 지분 이전 등기 의무가 있죠. 그리고 이는 동시이행 관계에 있습니다.